걱정하는 척 참견하는 사람 대처법. 작가 생활이라 말하기에는 거창하지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작가라고 소개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년 전. 그러니까 내가 22살에 한참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남에게 알리기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컸다. 주변에 알려봤자 글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돈도 안 되는 일을 못하러 하냐. 그냥 취미로 해. 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 안 봐도 뻔했기 때문이다. 조용히 삽질했다. 동네방네에 소문내봤자 그들에게 나를 평가할 기회만 제공할 뿐이니까.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대부분 본인이 이야기해놓고 주변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타인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언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말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신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는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친해지면 된다.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뒷말의 소재가 될 만한 이야깃거리를 포착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어떤 목표를 선포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직진할 수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다니면 된다. 반면 타인의 시선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어느 정도 성취감을 얻고 결과물을 낼 때까지 기다리자. 성취감은 자신감을 불어주고 결과물은 자존감 도둑들로부터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막이 되어줄 테니까. 나는 지금도 드러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고 먼 미래에 있는 계획은 굳이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는다. 이는 자만한 것도 신비주의 컨셉도 아닌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 하는 것뿐이다. 나의 일상을 지켜준 사람들. 나는 첫 직장을 가졌을 때 천안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내릴 때 항상 버스 기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었다. 그 이유는 뉴스 기사를 보면 고속버스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곤 했는데 반년이 넘는 기간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기사님은 당연한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 일상은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고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었다면 나의 몸과 마음이 다쳤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조차 누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하물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죽할까. 쑥스럽다는 이유와 자존심 때문에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마디씩 말해봤으면 한다.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이나 내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 같은 처지 혹은 다른 처지에 놓여있는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서로 파이팅을 외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온종일 연락하기에 앞서 오늘도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자. 각자 하는 말이나 전달 방식은 모두 다를지 모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모두 하나로 통일된다. 오해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 말을 해야 알지.
흔히 오해로 마음이 다친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이다. 잘못된 소문이나 험담, 그릇된 판단 등 서로 상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화에도 골든타임은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고 골물대로 골문 마음은 풀기가 어려울 수 있다.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그 첫걸음이 늦어지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했고 잘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자.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좋은데 이유가 없듯 싫어하는 것도 이유가 없다. 갈등이 생겨서 먼저 말을 건네고 사과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화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다.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과의 관계 유지의 여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존재한다. 고등학교 동창과 오랜만에 만나 새벽에 헤어지는 것처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존재한다.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 교생 선생님이 파견되었었고 몇 달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 교생 선생님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그 아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건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서로 지지고 볶고 기뻐하면서도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다. 그 기억들을 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이별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지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시간만 내면 볼 수 있다. 문제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시 만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 그 언젠가를 자꾸 내일로 미루고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면 그 어떤 준비도 대처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천국의 문에 나란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언제까지나 건강하리란 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순간만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음껏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웃고 울면서도 솔직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맞다. 중학교 때 말 한 번 나눈 적이 없는 다른 반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일본에 계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기도 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하나. 우리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하자. 단지 이것뿐이다. 항상 최선을 다하면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으니까. 마음의 근육을 길러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헬스를 등록한 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하체부터 등까지 근육이 소리 지르지 않는 곳이 없다. 찢어지고 붓고 찢어지고 붓다 보면 어느새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분명히 신체 능력은 발달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몸매를 가졌지만 총을 맞거나 벽돌로 맞는다면 분명히 크게 외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완벽한 몸매도 누군가로부터는 거부감을 살 수 있다. 단지 면역력이 향상돼서 건강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뿐이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도 타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에 100% 맞출 수는 없다. 요새는 책이나 강연들을 보면 자존감과 관련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그 순간만큼은 위로를 받고 큰 용기를 얻어도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신체 능력이 발달하였다고 해서 운동이 힘들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여린 마음이 예전보다는 덜 상처받는 것일 뿐이다. 이성적이고 강한 사람도 상처받는다. 애초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각오보다는 상처를 극복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편이 현명하다. 나를 낮추는 것과 겸손함의 구분. 겸손함은 확실히 인간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미덕이다. 요즘 사회처럼 인성을 중요시하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야 할 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 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겸손은 자신을 과장하되 포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본다. 나와 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자신을 낮추는 자세는 말 그대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을 말한다. 안 그래도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할 평가들을 내릴 텐데 미리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다. 말 한마디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 바쁜가? 랄프 알도 에머슨의 말처럼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받게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 앞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놓는 셈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하는 습관 하나만 고쳐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조금씩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지녔으면 한다. 서운함과 짝사랑. 이해는 하는데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사랑을 주고받는 게 목적이니까. 진심 어린 사랑을 바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탓하는 것도 몰아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저 서운해서 당신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일로
어린애처럼 삐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연스레 갑과 을이 정해지고 아쉬운 쪽이 매달리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될 서열 관계가 형성된다. 그 모습이 꼭 혼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전전긍긍하는 건 내 몫이고 몰라주는 내 마음을 입으로 직접 말하는 부끄러움도 내 몫이다. 그렇게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만 매달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짝사랑하는 듯한 이 마음마저 내려놓아야겠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 서운함은 멈추겠지. 감정은 책임질 수 없다. 정말 사랑했다가도 미워하게 되는 원인은 감정 문제다. 니체는 사람은 행동을 약속할 수는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감정의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외식을 보일 수 있으므로 행동에 옮기는 건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초심으로 각오했던 마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 변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다짐, 모두 한 번 마음이 꺾이거나 감정이 변하면 약속했던 다짐을 내려놓게 된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뱉었던 말들을 회수해간다. 그 중에 가장 웃긴 말은 너를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다. 결국 자신을 위한 행동이고 기분에 충실했던 것뿐이면서 말이다. 나는 요즘 들어 느낀다. 어쩌면 상대에게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일지도 모른다고.